안녕하십니까. 상권 분석 현장에서 박균우입니다. 이제까지 창업과 이제 상권 일반에 대해서만 이제 주로 올렸는데, 오늘부터 2026년에는 요즘 제가 집중하고 있는 개원 상권 입지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집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원 과목에 있어서도 핵심 상권인 동네 상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상권 확장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목이 상권 선택에서 어떤 점을 주로 살펴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권 확장성이 필요한 그 병원원은 개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번 개원하면은 이전도 쉽지 않기 때문에 핵심 상권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 전체 주민들도 유입이 필요하게 됩니다. 상권이 좋은 역세권이나 이제 유동인구가 많은 그 지역 선택을 하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창업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상권 선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때 참고할 만한 것이 이제 상권 확장성이 필요로 한 업종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실제로 상권 확장성이 필요할 때 어떤 지역에다가 그 개원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상권 확장성이 이제 필요한 그 과목들을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드라이브 스루형 그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그리고 베이커리 카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동차 전시장이 있고 이제 세 번째는 전자 양판점이 있는데 첫 번째 그 드라이브 스루형 카페나 이제 패스트푸드 점포의 사례들을 보면은 제가 처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서울의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1호점인 스타벅스 영등포 신길점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게 아마 이제 그 스타벅스에서도 처음 드라이브 스루형을 서울에다 이제 도입하고 할 때도 아마도 이제 그 주변의 유명세나 이런 부분보다는 실제로 그 주변의 배우 세대나 그리고 차량 이동이 그만큼 많은 지역을 선택을 했는데 이 지역은 실제로 그렇게 그 당시는 잘 사는 동네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은 신길 뉴타운의 중심 지역입니다. 실제로 그 신길 뉴타운 상권의 중심 지역은 스타벅스 영등포 신길점에서 이제 그 바로 아래 한 100여 미터 아래가 이제 중심 지역으로서 이곳이 이제 신길 가마산로 교차로입니다. 이 지역이 영등포 신길 교탄의 중심 지역으로서 실제로 이 지역에 주로 이제 그 메디칼이나 다른 그 병원들이 집중해서 분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특히 이제 드라이브 스루형으로 이제 맥도날드와 스타벅스가 인접한 곳에 함께 집중되어 있는 그런 그 점포들이 많은데 그 사례가 이제 그 1호선 역공역 앞입니다. 이 지역은 일일 한 승하차 인원이 약 한 5만 명 정도가 이동하는 지역으로서 실제로 이제 5만 명 같으면은 뭐 서울 도심 같으면 그렇게 많은 숫자로 볼 수가 없지만은 경기도권에서는 실제로 상당히 많은 이동을 보이고 있는 그런 지하철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역공역에서 남부 쪽으로 이제 남부 쪽으로 역을 나가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부천역 방향으로 약 한 150m 지점에 스타벅스와 이제 그 맥도날드가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붙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약한 전면 길이만 한 70여 미터인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가시성들이나 주변의 이제 접근성들도 상당히 그만큼 높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두 개 점포가 이제 연결되어 있음으로 해서 그만큼 이제 집행력이 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와 맥도날드 150m가 아니라 실제로 그 역공역 남부 쪽에는 주로 이제 역공 남부역 쪽을 이용을 하고 하는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이제 그 상권 확장성이 큰 병원들이 주로 이제 집중해서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맥도날드와 이제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만큼 상권의 확장성과 이제 집행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공 남부역 쪽에는 역곡남부역을 이용을 하고 하는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이곳에서 그 지하철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상권 확장성이 큰 병원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를 보면은 주로 이제 그 상권 확장성이 큰 그 정형외과나 그리고 정형외과 계열들이나 그리고 내과들 그리고 이제 상당히 어떤 그 점포의 규모들이 큰 그런 의원들이 주로 이제 집중해서 분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는 다음은 저 자동차 전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전시장이
주로 이제 자동차 전시장의 경우 이제 도시 지역의 초입이나 그리고 특히 소득 수준이 높은 아파트 밀집 지역에 차량 이동이 가장 많은 메인 도로에 이제 주로 이제 자동차 전시장이 위치해 있는데 이 서울에서 대표적인 곳을 보면은 이곳은 그 삼성역에서 그 영동대로를 따라서 이제 대치 우성 아파트 사거리까지 약 한 1km 구간에 실제로 이 지역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그 외국산 자동차 모델들의 주요 전시장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가 이제 언덕도 있고 내리막이 있어서 어떤 전시장을 설치하기가 그렇게 적합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만큼 이 지역 주변에 이제 그 소득 수준이 높고 아파트 지역들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전시장들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보면은 그 실제 이제 대치 우성 교차로에서 이제 한티역 방향 여기 이제 도곡로인데 이 주변이 이제 주로 보면은 그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주요 이제 그 소득 수준이 높은 아파트들이 집중해서 이제 분포되어 있습니다. 대치 우성 아파트 사거리 주변과 이곳에서 도곡로로 연결되는 한티역 구간은 아파트를 포함하여 대치동의 대표적인 그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주로 집중해서 분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강남권에서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아파트 단지가 가장 많은 지역이 아마 이 지역이 아닐까 합니다. 실제 대치 우선교차로에서 한티역 방향, 도곡로 방향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수가가 높은 의원들과 학원가가 집중되어 분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도곡로 배우에 있고 하는 그 학원가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학원가들이 주로 집중해 분포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에도 광주광역시 농성역에서 광천 사거리 방향은 약 한 900m밖에 이제 안 되지만은 이 구간에는 이마트와 광주 종합터미널이 있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주로 이제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광천 사거리에는 이제 안과나 나는병원 등 나는병원들이 주로 분포하는데 이런 분포들은 주로 이제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 지역의 전체에 이제 주민들이 집객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광주와 전남의 주요 중심 어떤 그런 메디컬 상권들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광주 전남의 이제 거점형 병원들은 이제 전남대나 그리고 조선대 병원이지만 실제로 의원급으로서는 아마도 광천 사거리와 이제 상무 지역이 그 상권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전자 양판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도시 지역에서 전자 양판점 위치해 있는 지역을 보면 주로 이제 도시나 지역의 초입에 주로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실제로 이제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 양판점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시장들도 함께 위치해 있는 경우들이 이제 굉장히 많고 여기에 이제 할인점들 대형마트나 그리고 창고형 할인점들 이런 부분들도 함께해서 이제 위치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저도 이제 여러 번 언급했지만은 지금 거의 뭐 인구가 한 48만 49만 명 되고 하는 김포시는 이제 48번 국도 이곳이 이제 김포대로인데 주요 이제 김포 상권의 이제 초입이라고 하면은 풍무동과 이제 걸포 북번역 상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김포 한강 신도시를 먼저 언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권의 초입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역에는 주로 보면은 전자 양판점이나 자동차 전시장뿐만 아니라 창고형 할인 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위치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지역의 이제 병원 의원들을 보면은 실제로 이제 걸포 북변역 인근에 이제 김포 우리병원이나 그리고 이제 풍무역 앞에 있는 하나병원들이 실제로 이 지역의 이제 의원의 이제 대표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결국 다른 도시나 지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여기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전자 양판점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 전시장들도 주로 이제 집중해서 함께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지역도 볼 때도 이런 상권 확장성이 큰 업종들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뭐 앞에 말씀드렸던 상권 확장성들이 큰 병원들을 이 상권 입지를 정하고 할 때 어떤 위치에다가 정해야 할지가 어느 정도 조금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드라이브 스루형 카페나 그리고 자동차 전시장 그리고 이제 전자 양판점 인근에다 제가 점포를 설치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 3개 유형의 업종들의 분포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에 주민들이 주민들이 집중될 수 있는 그런 그 입지에다가 선택을 하는 게 이제 유리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개원을 위한 그 상권 조사를 처음 진행하면 무엇을 검토해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상권 입지를 정할 때 관련되고 하는 업종들, 이런 부분들의 분포들을 함께 보고, 그리고 도로의 연결 상태들, 그리고 주민들의 유입되고 하는 그 역할들,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하게 되면 실제로 좋은 상권 입지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이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